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상속이 발생됐을 때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이 누락됐다. 그래서 상속세를 덜 냈다.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무신고 가산세를 매깁니다. 과소신고일 때는 10%, 단순 무신고는 20%, 고의로 부정 무신고했을 때는 40%의 엄청난 추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다 보니까요. 당연히 누락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 상속재산이 누락됐다. 이랬을 때 상속세는 나중에 얼마나 더 추징할까요? 자, 누락재산이 10억 원입니다. 상속세를 5억 원으로 가정해 볼까요? 세율 50%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단순 무신고 가산세인 경우에는 5억 원에 대해서 20%, 1억 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5억 원에 대해서 1년에 9.125%, 2년 동안 내지 않았다. 그러면 9,125만 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총 6억 9,125만 원이라고 하는 추징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6억 9,125만 원은요, 본세 안 낸 거 5억 원 플러스 단순 무신고 가산세 1억 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9,125만 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상속세 신고 시 노력하기 쉬운 상속재산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월세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데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전세 보증금 3억, 5억 이런 것을 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 건물의 임차 보증금도 있겠죠. 사무실 임차 보증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명의신탁 주식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기 주식인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비상장 주식이라서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상속재산에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부동산도 있겠죠. 이것은 불법이지만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그 부동산을 남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친인척이 갖고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명 계좌도 있겠죠. 자신의 계좌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가 있는 예적금이라든가 기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매매 계약 이행 중인 재산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수령할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채권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수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수금인데요. 결국 뭐냐면은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미수령 배당금도 있겠죠.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을 자신이 직접 운영한다, CEO다. 그랬을 때 퇴직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로부터 받는 퇴직금도 있겠죠. 당연히 상속재산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영업권이라든가 매출채권이라든가 미수금이 있습니다. 영업권이라고 한다면 무슨 그 영업에 있어서 그 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매출채권은 뭡니까? 팔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외상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 중인 권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상속이 개시된다면요. 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를 합니다. 그 예금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입출금 내역을 판단하거든요. 재산 규모에 따라서 3년, 5년, 10년치를 전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되지 않는 것들은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누락하기 쉬운 상속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도 있는 반면에요. 채무도 있습니다. 채무 같은 경우를 누락한다면 상속세를 더 내는 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채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신고해야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월세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빚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한테 건물을 임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도 있겠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돼서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있겠죠.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병원 치료비라든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라든가 간병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 있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채무가 되겠습니다. 지급보험은요, 지급하기로 한 빚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것 또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송 중인데 결국 갚아야 되는, 소송에서 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채무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도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의 그 대출은 아닌데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자기가 3억, 5억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채무로 인정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상속이 개시됐을 때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을 만약에 누락시켰다. 그러면 상속세 추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누락하기 쉬운 채무를 누락했다. 그랬을 때는 상속세를 과다하게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반드시 상속세 신고 대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보니까요. 전문가에 의해서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확실하게 절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